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을 배운다. 그런데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와 의사표시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동 원인에는 몇 가지 있다고요? 두 가지.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는 법률행위, 법률행위대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 경우와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게 두 가지다고. 근데 법률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데 법률행위가 되어서 재산권의 변동이 생기려거든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돼. 근데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가 잘못된 경우를 배운다는 거, 무효인 경우를.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자 무효 취소가 나오는데 118쪽에 이제 여러분들 동그라미 철학은 것만 쳐야 돼. 그래서 얼른 하고 정리하고 갈 테니까. 그러면 그 무효와 취소에서 다 무시해버리고 그 네모 1번에 번호 3번을 보시면 무효와 취소 사유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네 번째 줄을 보셔요. 예컨대 의사무능력자. 여러분들 의사무능력자는 술 먹고 했으면 무효 아니야. 근데 의사무능력자가 사기당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것은 무효이지만 자신의 술 먹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려우면 사기라는 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취자에다 동그라미 쳐보셔. 자, 무효는 우리는 무효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효인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고 없다고. 그 얘기야 지금. 알아들었어? 두 번째 밑으로 내려와. 법률행위 무효에서 무효 일반으로 가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리고 무효인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했다면 일반적으로 무슨 이득으로? 빨간 것으로 부당이득 이렇게 써놓으면 돼. 부당이득.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이행을 했다면 이행된 부분은 무슨 이득이라고? 부당이득. 그런데 우리는 처백의 아파트를 주기로 한 계약은 무효지만 처백의 아파트를 주었다면 반환 청구한다고 못한다고? 못하지. 그런데 자, 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행을 했다면 술 잔뜩 먹고 등기해 줬다면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원칙이 한다. 근데 반사회적 행위를 한 사람은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다시 반청 없다. 지금 아시겠어? 무효는 부당이득이다. 이런 말이 부자 동그라미 쳐놨잖아. 그 정도만 아시라고. 그 다음에 119페이지. 얼른 봐. 119페이지에 가서 무효의 종류에는 양가로 1번에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라고 우길 수가 있는 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불러요. 절에다가 동그라미 쳐. 절.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라고 상대적 무효가 원칙이라고.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뤄진다. 절자 동그라미 쳤지? 알아들었어? 누구에게나 무효로 다뤄진다. 절.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가서 절자 동그라미만 쳐놔. 하여튼 밑에 양가로 2번 가서 137조 나오죠? 그러면 자 137조 조문 읽어보시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나머지는 유효로 한다.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것다 전자에다 동그라미 쳐. 빨간 것으로. 즉 뭔 얘기냐면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는 유효로 하자. 전부를 무효로 하자.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우리가 배웠던 걸 공부하는 거니까. 한 장 넘겨.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는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원칙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어. 확정 무효의 효력을. 그래서 넘기시고 쭉 넘겼더니 어디로 넘기자면 페이지 125쪽 125쪽 봤더니 138조가 나오는데 조문 맨 위에 무효인 법률행위가 시작.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무효인 행위라도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다 동그라미 쳐. 다. 기분 내키는 데다 동그라미 쳐. 아무데나. 다시 한번 전다. 그럼 뒤에 뭐가 나와? 새 이렇게 나오려고 그래. 127페이지를 펴보자. 한 5년 하신 것 같아.
127페이지 봤더니 139조에 무효행위의 추인 나오죠? 다 같이 무효인 법률행위는 시작.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 세자에다 동그라미 쳐. 세. 따라서 무효는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다.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게 다 같이 전다세, 부절.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생기고 아까 무효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지? 취자 이렇게.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회행위가 될 수 있다고 없다고? 사회행위가 될 수 있고 무효인 법률행위도 때로는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일부가 무효이면 전부를 하냐 나머지는 유효를 하냐 요거 물어봐 맨날. 무효인 법률행위도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다. 다시 있다 없다. 부당하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절대적 무효냐 상대적 무효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생기느냐. 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도 사회행위가 될 수 있다. 무효인 법률행위도 철회할 수 있다 없다. 맨 이런 것만 물어본다고. 이런 거 갖고 다시는 무효는 이것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머릿속에 이거 잡아도 이게 무효에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냐면 35페이지 간다.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자, 법률행위가 지난주에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실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세 가지 사실들을 일반 성립 요건이라고 했고 그 일반 성립 요건에 다 같이 당사자 또 무엇이 있었어? 목적도 의사표시. 그러면 그 집에 가서 책을 읽어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출발을 좀 해봐. 출발. 관악산 올라가려거든. 관악산 그 서울에 있는 서울대 뒤에 관악산이 있다고. 나는 그 동네 사니까 관악산을 자주 가거든. 그럼 관악산 올라가는 곳이 몇 곳이 있는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연주대도 있고 무슨 산막사도 있고 막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세 가지 사실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세 가지 사실들이 다 같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리고 우리는 법률행위를 배우지만 혼인을 배워요. 매매만 배워요. 매매만 갖고 하는 거예요. 매매만. 법률행위 그러면 있지 혼자 가서 이야 법률행위가 수없이 많은데 뭘 배우지? 그러고 하지 마시고 매매만 배운다고. 그럼 매매계약 체결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불러? 당사자.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매수인의 목적. 재산권 이전 받는 것. 매도인의 목적. 대금 지급받는 것. 그것이 어려워? 그거까지 됐지? 그 다음에 대금 지급 받으려고도 의사표시 해야 되잖아. 다시 한번 의사표시.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갖추어서 이런 것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법률행위가 되어서 재산권의 변동이 생기려거든. 그것이 유효해야 된다. 지금 그거 배우지. 그러면 유효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을 무슨 요건이라고? 효력 요건인데 당사자의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 요거 배웠죠? 다시 한번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런 생각이 안 나면 그거 해. 여기 프린트 펴셔. 오늘 거 한 장. 지난주에 나눠드린 프린트. 보충교재. 오늘 나눠드린 거 말고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 요거 이런 거 펴시라고 이거. 그리고 하나 가져가면 갖다 놓고 또 다시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한 번 가져갔으면 그만 가져가. 여러 장 갖다 놓고 한 수없이 쌓아놓지 마시고. 그래서 이걸 딱 보시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혼자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능력이. 그래서 다 같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다음에 목적에서는 어떤 요건 갖춰야 되냐면 목적이 확정, 다시 한번 확정 가능, 이행 가능, 강행법규 위반 없을 것,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이제 외운다. 가가강타 해야 된다. 이렇게 외워줘야 돼. 확정이다 하면 안 된다고. 확자는. 확자에다 해놓으면 또다시 공부해야 돼. 확정되어 있어야 돼. 확정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이 중요한 말이잖아. 확정 가능이. 이행이 돼야 돼. 이행이 가능해야 돼. 그래서 가능이 중요한 낱말이라고 이렇게. 그럼 적법이라도 법에는 강행규정도 있고 임의규정도 있죠? 그러면 임의규정에 합당해야 된다고, 강행규정에 합당해야 된다고. 강행규정에.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타당성이 이제 여기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 중에 다 같이 반사회적 이중매매. 그 다음에 오늘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 중에 불공정한 행위를 배우려고 하는데 불공정한 행위가 나오면 이렇게 적용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불공정한 행위.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페이지 35쪽을 봐. 그러면 35쪽을 봤더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폭리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다가 메모하셔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밑줄을 그시고 이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강행법규 위반한 행위예요. 반사회적 행위요. 그렇게 써놓으면 돼. 불공정한 행위는 반사회적 행위다 이렇게. 불공정한 행위는 무슨 행위요? 35쪽. 그러면 이제 불공정한 행위가 되려거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자 불공정한 행위를 배우는데 불공정한 행위라도 불공정한 혼인이요, 불공정한 매매요. 이렇게만 대입시켜. 불공정한 매매. 많은 걸 하려고 오지 말고 다 불공정한 매매. 이제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가 돼. 한번 읽어본다. 당사자의 시작.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다시 한번 시작. 공박, 경솔 그래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때문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매 대금이 비싼 거요, 현저하게 싼 거요. 현저하게 싸게 거래했다는 것이지. 불공정 매매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보셔. 반사회적 행위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가 되려거든 구성원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 반사회적 행위. 다시 한번 반사회적 행위. 그러면 갑이 상황이 이제 궁박은 상태가 급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감방에 갇혀 있다든가 상황이 급해. 그럼 상황이 급해서 갑의 이 가옥이 10억짜리인데 상황이 급해서 이렇게 5억에 팔았어. 그러면 이 을은 갑이 상황이 급하다는 것을 알고서 산 거예요. 그럼 상황이 급하다는 걸 알고서 산 을을 우리는 돌을 던져. 고마운 사람이요. 응? 돌 던져? 하여튼 다시 한다. 갑이 상황이 급해서 임자 당신이 5억에 사. 그런 거야. 내 상황이 급하니까. 그랬더니 사준 거예요. 두들겨 패? 고마워. 두들겨 패.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이 을이 불공정한 매매가 되려거든 갑이